날이 좋죠. 저는 지금 미국 마이애미에 와 있습니다. 마이애미까지 온 이유는 BMW 새로운 G4를 시승하기 위해서요. G4는 지붕을 열고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차라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G4는 우리나라 라이프 스타일에는 딱 들어맞진 않아요. 왜냐면 햇살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붕을 열고 달린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익숙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번째 G3가 나왔던 1995년부터 이 2인승 로드스터를 사랑해왔죠. G3가 처음 등장했던 1995년만 해도 수입차가 익숙하지 않던 시기여서 G3는 뭔가 지금의 슈퍼카보다도 더 놀라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4를 타보기 전에 G3부터 한번 만나볼까 봐요. 이키 기억나? G3부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죠? 이렇게 햇살 아래에서 봐야 더 아름다워. 지금 이 컬러를 보면 아시겠지만 회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안에 시트는 노란색 가죽으로 싸져 있죠. 이 색깔 조합은 인디비주얼 오더예요. 이 당시에 이미 원하는 컬러로 조합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옵션을 선택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 휠 봐봐. 저 휠이 그 BBS잖아요. BBS와 BMW 조합, 그 흥금 조합이던 시절의 휠이야. 아, 저 휠만 봐도 과거에 그 BMW 보면서 흥분했던 그때 그 젊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번 타볼까요? 드라이빙 포지션이나 이런 거 요즘 차량은 많이 달라요. 왜냐면 딱 앉았을 때 유리가 낮아가지고 눈앞으로도 하늘이 보여. 그리고 지금 요 삼각 글라스 요것도 이제 옛날 로드스터의 특징이죠. 왜냐면 예전에는 유리를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로 만들 기술이 좀 없었고 디자인도 좀 애매해지니까. 아, 요 스티어링. 아, 이거야말로 실키6. 지금 터보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흡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감각으로 하면 잘 안 나가. 밟아야 이렇게 쓱 올라가는데 밟아서 엔진이 도는 이 과정이 비단을 깔아놓고 거기를 발로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얘로는 동력 성능이 아마 요즘 나오는 뭐 전기차, 택시 이런 거 절대 못 따라가거든. 그렇지만 낭만이라고 하는 그 컨버터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걸 지금 이미 맥시멈. 그냥 30km로 거리를 달려도 체감할 수 있는 이 만족감이랄까요? 머리 위를 바람이 이렇게 싹 간지럽히는 이 느낌. 소형 경량 로드스터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처음 나왔던 게 이제 마즈다의 미아타라는 자동차였죠. 지금도 모델 체인지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럭셔리 시장에도 그런 차의 존재는 의미가 있다 라고 판단한 BMW가 재빠르게 투입한 게 바로 이 G3였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007의 폰드카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이 차의 경우는 등장했을 당시에는 3 시리즈가 236 3 시리즈였어요. 근데 236 3 시리즈를 베이스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 세대였던 230 3 시리즈를 베이스로 이 차를 만들어요. 개발 비용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예전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든 거죠. 엔진 자체는 최신형 엔진을 실었다고 해도 셰시가 구형 셰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낼 수 있는 BMW의 극한의 퍼포먼스는 아니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차는 극한의 퍼포먼스라기보다는 낭만을 즐기기 위한 차였던 거예요. 처음 탄생부터.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고 라이벌들이 생겼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SLK라고 하는 라이벌이 등장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아우디의 TT 로드스터가 등장했죠. 포르쉐 박스터도 이 차의 경쟁 모델이고 독일 차 내부에서도 라이벌들이 막 등장해서 세그먼트 자체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능도 점점 올라가고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양들이 고급화가 되면서 현행 모델은 낭만을 즐기기 위한 차라기보다는 퍼포먼스 자체도 즐길 수 있는 고성능 차가 됐죠. 돌이켜보면 미니 로드스터라든지 제규어 F타입이라든지 BMW 8 시리즈 컨버터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컨버터블을 탄 기간이 꽤 됩니다. 한 5, 6년 정도는 탄 것 같아요. 근데 5, 6년 동안 타면서 느낀 건 그게 없었다면 그 당시에 내가 버텨낼 수 있었을까 싶은 순간도 좀 있어. 하루 종일 막 힘들게 막 살고 막 그러다가 밤에 퇴근할 때 지붕 열고 이게 막 씻겨 나가고 나면 아이들 얼굴을 볼 때까지 뭔가 그때까지 쌓였던 것들을 좀 털어낼 수 있게 해준 게 컨버터블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 컨버터블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언제 생겼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명확히도 이 G3와 함께 생겼어요. G3를 보고서 로망 같은 게 좀 생겼었지. G3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랑에 빠졌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저도 사랑에 빠졌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 거리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G3를 타야지 라는 생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많을수록 그때는 뭔가 더 이렇게 두근두근 한다 할까? 뭐 그런 정도의 감각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근데 그때 그 두근거렸던 감정이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 내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곳까지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동경,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낳지 않았나.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드라이빙이었어. 지금 이 차를 타고서 최고 속도를 내지도 않았고 그냥 시동을 걸고 달렸을 뿐인데 뭔가 이 차가 주는 울림 같은 게 있어요. 이 차는 BMW 클래식 USA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고 컨디션은 뭐 출고 당시 그대로입니다. 내장재라든지 외장재라든지 성능 할 것 없이 다 그냥 출고 당시 그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는 20살이 넘었지만 오토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걸 잡아당겨서 이렇게 힘으로 눌러주면 닫히는 이런 구조죠. BMW가 G3 시승차를 준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G3, G4라는 차가 어떤 차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차라기보다는 낭만을 즐기기 위한 차예요. 어떤 속도로 달리든 간에 낭만스럽게 해주는, 그리고 그 후계인 G4도 낭만을 위한 차다 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낭만만 즐기기엔 지나치게 빨라졌지만 G4도 여전히 낭만 머신이다. 신형 낭만 머신 한번 타러 가보자. 역대 G 시리즈들이 다 모였어요. G카라고 불리는 BMW의 로드스터 라인이 다 모여 있습니다. G카 중에서도 GH나 G1 같은 스페셜 모델도 있었는데 G3, G4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G카의 대명사적인 존재죠. 가장 먼저 나온 친구를 한번 봅시다. 초기형. 초기형과 후기형은 뒷모습이 약간 달라요. 엉덩이가 살짝 더 봉긋해진 게 후기형이고 초기형이 난 더 좋아. 뒤가 이렇게 샥 되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듯이 해서 엉덩이도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초기형은 이 당시만 해도 안전장비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던 때라 여기 보시면 최근 차량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탔던 차를 보면 시트 뒤에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노란색으로. 롤바라고 해요. 롤바가 뭐냐면 차가 달리다가 뒤집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저 롤바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튀어나오면서 사람 머리가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차의 경우는 그 롤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약간 더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전복됐을 때 사람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구조지. 사실 옛날 차를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여전히 타는 사람들은 위험한 차를 탄다기보다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후기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한번 일어나죠. G4가 되면서, 이 G4는 처음 나왔을 때 막 말들이 많았어.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에 크리스 뱅글이 BMW 디자인을 한번 뒤집어 엎었을 무렵의 차예요. 그 이전에 G3가 약간 달리기보다는 낭만에 집중했다면 이 차는 BMW다운 달리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차예요. 그 당시에 꿈꿨던 고성능 스포츠카라는 영역에 이제 들어왔던 차죠. 디자인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G 라인이 딱 들어간 게 지금 봐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차가 이 차죠. 하드탑으로 바뀌었는데, 하드탑의 단점은, 명백한 단점은 뭐냐면 지붕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무게 배분 차이가 좀 심해. BMW가 중요시하는 50대 50 무게 배분이 BMW답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근데 물론 하드탑을 장착한 다른 회사의 스포츠카들에 비하면 닫았을 때의 운동 성능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한 게 우리가 타볼 G4죠. 페이스리프트된 새로운 G4예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키드니 그릴 형태가 약간 바뀌었다는 정도? 어떤 차인지 한번 타볼까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새로 출시된 G4의 신형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볼 겁니다. 가장 궁금했던 거, 이거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얘만 안 바꿨냐? 스포츠카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포르쉐도 이제 요 레버로 바뀌었는데 GT3로 가면 기아봉이 아직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포츠 모델에는 기아봉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았고, 제가 선택한 차는 G4M40i입니다. BMW가 만드는 직렬 6기통은 다른 그 어떤 브랜드의 직렬 6기통과도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엔진. 직렬 6기통 실키6가 달린 M40i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지. 그리고 여긴 마이애미잖아. 마이애미 하면 저는 이제 생각나는 음악이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 이름부터가 마이애미잖아. 이 노래 들어야지.
your body, baby, do that conga. No, you can't control yourself any longer. Come on, shake your body, baby, do that conga. No, you can't control yourself any longer. Feel the rhythm of the music getting stronger. Don't you fight it till you try to do that conga beat. 자, 이제 신형차가 되니까 확실히 머리 날리는 게 사라졌죠. 아까는 막 머리가 산발이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그냥 기분 좋게 흩날리는 정도. 앞유리창의 형태 그리고 뒤에 디플렉터의 유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망사 같은 게 윈드 디플렉터라 해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있냐 없냐가 여자친구가 컨버터블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차이기도 해요. 우리가 4기통과 6기통의 차이가 가속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속도로 달릴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왜냐면 4기통은 엔진의 힘을 쓰지 않을 때는 그 존재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터보의 힘으로 밀어주는데 6기통에도 물론 터보가 달려 있습니다만 터보의 힘으로 나가는다는 느낌보다는 엔진의 회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좀 특성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에 일정한 힘을 주고서 일정 속도를 유지할 때도 6기통 엔진의 그 부드러움을 발끝으로든 엉덩이로든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컨버터블과 비교해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 쨍쨍할 때 고속도로를 달린다. 근데 지붕을 열고 달린다. 이건 사실 좋은 생각은 아니거든. 덥잖아. 닫아볼까? 어우, 닫기는 속도가 엄청 빠르네. 제가 타고 있는 M340i와 같은 엔진인데 똑같은 6기통이지만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엔진이 완성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X7도 출력을 좀 올리면서 X7에 더 걸맞는 엔진이 됐다면 G4의 경우도 G4 차체를 스포티하게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저속에서는 되게 정숙하게 주행할 것까지 고려된 엔진이라는 게 티가 나네. 지금 고속도로를 크루징할 때는 상당히 편하네요. 엔진 소리도 좀 존재감을 줄이면서 배기음을 좀 낮추면서 되게 조용하게 크루징할 수 있게 하다가 달릴 때는 또 흉폭한 배기음을. 이 차는 욕심쟁이여야 한다는 걸 알고 만든 거지. 정숙한 면은 더 정숙해지고 스포티하게 달릴 때는 더 스포티하게 달릴 줄도 알고 지금 이렇게 막히는 고속도로를 그냥 천천히 가다서다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도 마치 세단처럼 편하네. BMW지만 스포츠에만 몰두하는 그런 차가 아니고 낭만을 좀 즐길 줄 아는 차라는 그 컨셉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주로 사용하는 차가 있고 세컨드카로 이 차를 탄다면 세상 만사 근심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 퍼스트카로도 뭐 손색은 없어. 가족을 자주 태울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 타거나 둘이 타는 일이 잦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한 대로 내 차를 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아, 이제 고속도로를 내려왔습니다. 200km 정도 미국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피로감 별로 없고 승차감 상당히 좋고 고속도로용으로도 괜찮은 차 같아. 고속도로에서 내려왔으니까 지붕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 아, 기분 좋네. 이렇게 그냥 지방 도로를 천천히 흐르는 용도 뭐 아니면 고갯길을 달리는 용도 그럴 때 가장 즐겁죠. 근데 아까 G3를 타다가 G4를 타니까 차가 상당히 커졌어요. 휠베이스도 길어졌고 차 전체의 사이즈도 상당히 커졌는데 그게 제일 와닿는 게 어깨에서 문까지의 거리가 좀 늘어났고 벨트 라인이 좀 높아지면서 팔을 올리기가 좀 불편해졌어. G3는 팔 올리기가 되게 좋았거든. 이거는 팔을 올리는 게 좀 불편해졌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뉴 G4의 S드라이브 30i예요 4기통 엔진이 실린 버전이죠. 근데 지금 타고 주차장에서 잠깐 나오는 바로는 운전하기 훨씬 편해. 6기통은 6기통 엔진이 도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힘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얘는 발을 대면 그냥 샥 움직이니까 출발할 땐 더 힘 있는 엔진처럼 느껴져.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는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 차체를 가속시켜요. 컨버터블은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체 하부에 보강재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체가 더 무거워져요. 이 차는 잘 안 느껴져요, 그 무게가. 애초에 지금 이 차가 개발된 플랫폼이 클라르 플랫폼이라고 하는 최신 플랫폼이에요. 3 시리즈에서부터
끝까지 7시리즈와 롤스로이스까지 다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허용도가 상당히 높고 컨버터블이라 그래서 뭐 무게가 느껴진다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워낙 애초에 잘 만들어졌다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요 가속 요거 되게 부드럽게 변속 충격 없이 하고 가속하는 세단 특유의 그 천천히 부드럽게 변속하는 그 세팅인데,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제 막 앙앙 하면서 가속하려고 하는, 이 ZF 미션은 더 이상 논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변속 로직이. 둘 중에 뭐 살래라고 물어보면 진짜 고민하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운전하기 훨씬 편해요.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아. 지금 2023년에 뭐가 맞냐?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겠어. 4기통이 맞아. 근데 6기통이니까 그냥 그 맛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옛날부터 경험해온 사람들은 그게 진짜 BMW야 라고 하는 건데, 처음 타시는 분들은 굳이 6기통 뭐 안 타고 그냥 이거 타도 충분히 좋습니다. 스포츠카는 속도와 관련된 차다 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 스포츠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BMW G4가 스포츠카라는 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포츠라면 리드미컬하고 아름다움, 완성도를 겨루는 스포츠가 이 차에 어울리는 스포츠일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퍼스트카가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을 오롯이 반영한 그런 차라면, 세컨카는 뭔가 내 삶에서 벗어난, 내 일상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삶으로 연결해주는 차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G카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고, 95년 등장 이래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해왔죠. 우리나라에는 컨버터블의 팬보다는 컨버터블을 좀 어려워하거나 컨버터블은 내 차가 아니야 라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즐거운 차를 고르고 있다면 지붕이 열리는 차는 꼭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열리는 차 중에서 어떤 차가 완성도가 제일 높으냐 라는 질문에 어떤 차가 최고다 라고 뽑을 수는 없습니다만, G4를 건너뛰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BMW 너무 많이 타서 딴 거 타봐야겠어 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G4는 꼭 거쳐봐야 될 컨버터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낭만이 뭔가 부족한 것 같다. G4 타라. In my opinion, it's the perfect sports car, the perfect, let me say, sedan, or the perfect car for every use you want to have. It's very sporty on the one hand, but it's also very comfortable. On the other hand, it has a very big trunk space, so you can use it in every way you want in one car. And if you want, buy it. Thank you very much.